4월 2일에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전쟁으로 S&P 500은 18% 정도 빠졌고, 그리고 지금 11%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리세션이 온다면서 S&P 500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지금 12%까지 오른 지금 상황에서 과연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왜 이렇게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지와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증시 반등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언론이 미국의 소비자들의 불만을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 이게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히려 약간 더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미국인들이 화났고 물가가 폭등하고 공산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주가는 빠졌겠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니까 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수출업체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 와중에 트럼프가 자꾸 이제 중국과 화해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중국 쪽에서는 미국이 접촉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접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상 미국이 크게 지금 침체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니까 S&P 500이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미국의 평균적인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400불 정도, 한 1,2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미국의 경제 규모와 경제 형태가 한국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거와 교통비 그리고 세금을 합치면 한 달 생활비에 50%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최근에 미국이 주거는 거의 렌트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부동산이 약간 꺾여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바이든 정권 때 물가가 막 올라간다고 미국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막 테슬라 전기차 구매를 할 때가 주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 기준으로는 갤런당 5.5불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엊그제 봤더니 갤런당 2.49불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리세션이 왔던 코로나 때보다도 조금 더 싼 가격입니다. 여기 왼쪽에 항목을 놓고 보시면 주거가 25%인데 별로 오른 게 없고, 그다음에 교통비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기름값이 빠졌으니까요. 그다음에 세금은 트럼프가 7월에 법안 통과되면 하반기에 대폭적으로 감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전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주거, 교통비, 세금 이 부분에서 오히려 한 달 생활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다른 쪽은 오르는 게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식료품비가 5.9% 정도 차지를 하는데, 미국은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농수산물 생산 국가고 또 남미로부터 계속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식료품 값은 별로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잡비가 790불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산품이 들어간 가격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사실 주거, 교통비, 세금이 거의 50%를 차지를 하고 그 이외에 공산품 구입 가격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거는 한국의 4인 가족 생활비인데요.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음식, 숙박이 15%가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료품도 15%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랑 식대에 굉장히 취약한 경제 구조인 거예요. 미국에 비해서 가계 지출이 3배나 더 큽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계란파동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막 마트에서 아우성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계란파동 있을 때 계란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살짝 걱정했던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올라갔다가 바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시장의 마트는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집 앞에 있는 기름값을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혼다 오디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41.72달러 그리고 16갤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원화 환산하면 만탱크 넣는데 59,000원이 들은 거거든요. 갤런당 2.49불에 넣는데 이게 원래 바이든 정권 때 5.4불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전기차 주가 막 폭풍처럼 올라갈 때가 사실 미국에서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야 이제 도저히 못 사겠다, 전기차 싫어하는 사람도 전기차 한 대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국의 2차 전지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 내려오면서 원래 내연기관 좋아하는 미국 애들이 다시 이제 내연기관 차를 사면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성장이 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보면 한 2.8불 정도 했었는데 지금 2.49불 때, 물론 주유소마다 좀 다르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쌉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주거, 교통비, 세금 이거 합치면 50%인데 지금 이 가격이 오히려 약간 더 빠졌습니다.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공산품에 해당하는 여기 중간에 miscellaneous spending이라고 하죠. 이게 예상치 못한 금액들, 뭐 잡다한 금액들인데 이게 주로 아마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 공산품들 사는 가격일 텐데 이 miscellaneous spending의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가 공산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보면 왜 미국에서는 똑같은 공산품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미국 제품이 한 30불 정도 하면 중국 제품은 10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싼 거 살 사람은 싼 거 사고, 그래도 좀 미국 제품 메이드 인 USA로 비싼 걸 살 사람은 30불에 사는 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10불짜리가 20불 되고 25불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의 선택지가 없어지는 느낌이지, 지금 당장 중국과 관세를 먹였다고 해서 막 공산품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싼 게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게 되면 여기 물가도 오르겠지만, 아까 미국인의 4인 가족 생활비를 보시면 이 공산품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상 못한 증시의 반등은 사실 미국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물가가 오른 걸 못 느끼는데, 너무 우리 한국과 중국에서는 뭐 미국인들 큰일 났다, 마트에 물건이 없다, 이런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오히려 저가에 매수를 못하고 오히려 미국 주식을 손절하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2025년 하반기에 미국은 침체를 겪을 확률이 꽤 높아졌습니다. 한 50% 정도로 저는 보이는데요. 근데 만약 침체가 온다 그러면 세금 감면을 할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과 한 6개월 정도 관세 전쟁에 돌입해서 중국이 굉장히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면 더 유연한 협상의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미국 증시가 빠지는 리스크보다 반등했을 때 주식이 없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뭐 거치식으로 크게 매수를 하자, 혹은 뭐 레버리지를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상반기에는 그냥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가격에서의 적정한 가격에 그 밑에 가격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그래서 1배짜리를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레버리지는 사실 3배짜리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트럼프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2배 정도 ETF는 어느 정도 어느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